앞의 동영상에서 달팽이 골목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달팽이 골목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골목을 따라서 위쪽으로 몇십 미터 정도 진행을 하면은 날개 모양의 벽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화동을 산책을 했을 때 여기 이것이 있는 줄 모를 때 어떤 중국 계통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이 손으로 날갯짓을 펄럭펄럭 하면서 저한테 Do you know where is the wing? 이라고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여기에 이게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해줬는데요.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이 이 앞에서 마치 자기 어깨에 날개가 달린 양 사진을 찍는 모습을 꽤 자주 볼 수 있는 곳이고 이화동 벽화 마을에서는 매우 중요한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윙 벽화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또 몇십 미터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복잡한 공간이 나옵니다. 잘 살기 기념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려가서 보면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만은 전시된 내용은 나름 감동도 있고 또 의미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전문가가 한 것은 아닌 듯하여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마대복 선생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전시관인데요. 마대복이라는 분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워서 대학은커녕 중고등학교도 못 가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를 열고 그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경희대학교 안에서 아르바이트로 구두 닦기를 하다가 이것이 알려지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면서 경희대학교의 조영식 총장이 상당한 액수의 성금을 희사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하사금을 내려주시고 또 현대 창업주 정주영 씨의 동생이죠. 정상영 회장이 또 건자재를 지원해주고 또 이 낙산 뒷산이 옛날에 여기가 서울대 물리대 자리니까 서울대 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일부 땅을 떼서 내주고 그래서 이곳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정식 학교는 아니고 일종의 야학 비슷한 학교였는데 이 학교를 통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갔고 또 나름 유명한 인물들도 많이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우리나라가 좀 살 만큼 되니까 이렇게 야학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학교 자리는 이제 이 기념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살기 운동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마대복 선생이 운영하던 그 학교의 역사와 마대복 선생의 일대기 이런 것들이 전시되고 있고요. 또 한쪽 구석에는 아주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는 지금도 마대복 선생이 살고 계십니다. 이한열 열사의 죽음 앞에서 마대복 선생이 직접 지은 시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안타까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마대복 선생의 일대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포스터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운이 좋으면 혹은 어떤 면에서는 운이 나쁘면 여기서 마대복 선생을 직접 마주칠 수 있고 또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만난 분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말씀이 길으셔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잘살기 기념관이라고 붙어 있는 이 작은 공간이 마대복 선생께서 기거하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일, 훌륭한 일을 하셨고 자신은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본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잘살기 운동 기념관을 나와서 계속해서 갔다 보면은 불과 한 2, 30걸음 지나서 경천애인이라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마대복 선생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쓴 붓글씨를 비석에 새긴 것인데 써 있는 그대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김창환이라고 하는 설치미술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 지나갔고 김창완의 첫 번째 작품을 조금 전에 지나갔고요. 거기서 이렇게 몇십 미터 또 진행하다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트렌치 코트를 입은 신사와 강아지 한 마리가 하늘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술에 대한 조예가 그리 깊지 않은 사람도 이 작품에 대해서는 한번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 신사와 강아지 말고도 상어로 추정되는 물고기 몇 마리가 하늘을 향해서 헤엄쳐 올라가는 그런 작품도 있었는데 그 작품은 철거된 것 같고요. 대신에 계속해서 길 왼쪽으로 이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너 작품이 계속 이어서 주로 사람을 형상화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인왕산, 남산을 배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는 작가의 마음속에만 있겠습니다만은 지나가면서 잠시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미술 작품에 대한 품평을 할 만한 조예는 없기 때문에 해석과 평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은 재즈 스토리라고 하는 술도 팔고 커피도 팔고 차도 파는 이런 집이 있습니다. 삼청동에 원래 재즈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빈티지한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성북동으로 이사를 했고요. 여기에는 2호점이 나 있습니다. 삼청동에 있는 재즈 스토리가 원조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성북동으로 이사했고 또 여기에 2호점이 나온 것이고, 삼청동 시절에는 재즈나 올드팝을 연주를 했고 박광수 선생께서, 아주 오래전 가수인 박광수 선생께서 직접 노래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었는데 박광수 선생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고요. 당시 그 삼청동 재즈 스토리 갔다가 저녁 밤늦은 시간인데 그 영화 배우 겸 탤런트 이영하 씨하고 이경진 씨가 와서 맥주 한 잔 시켜놓고 음악 감상하면서 즐겁게 있던 그 모습도 봤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재즈 스토리에서 차 한잔하고 나와서 재즈 스토리 맞은편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낙산 공원이 나옵니다. 낙산 공원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고 그 앞으로는 널찍한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계단 중심으로 이따가 저 계단을 올라가게 될 텐데요. 계단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낙산공원 북카페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북카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책은 없고요. 편의점도 아니고 커피숍도 아니고 그냥 매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차 마실 공간은 없고 그냥 과자하고 커피, 차, 음료수 이런 걸 살 수 있는 정도가 되겠고요. 이 건물은 낙산 전시관입니다. 낙산과 관련된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성을 쌓았고 한양도성을 쌓았고 북촌에 있는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는 그런 멋진 공간으로 이용되다가 이제 조선이 끝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를 거치면서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무분별하게 이 낙산에 판잣집을 짓고 사는 바람에 낙산의 원래의 모습은 크게 훼손이 되었고 또 앞으로는 거대한 아파트가 들어서서 또 낙산을 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90년대 들어서 낙산 제 모습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판잣집과 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지금의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녹지 공간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연도별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보면은 낙산을 중심으로 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를 공부하기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1990년대부터 제 모습 찾기 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만 그 전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산마다 판잣집으로 덮여 있고 나무는 한 그루도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흥덕이 밭이라고 부르는 그런 땅을 만납니다. 조선시대 임금인 효종이 세자 시절에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을 때 함께 데리고 갔던 흥덕이라고 하는 노비가 그곳에서 배추 농사를 지어서 김치를 해서 바쳤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그래서 효종이 돌아온 이후에 그때 그 김치 맛을 잊지 못해서 흥덕이한테 이곳에 밭을 만들어 주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김치를 지어 올리게 했다는 그런 히스토리인데 글쎄요 좀 어설프다는 느낌이 듭니다. 흥덕이를 기리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어설프게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좌우지간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동영상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